아니 저 기관들은 어떻게 하길래 개인들은 90% 깡통인데 저 사람들은 안중적으로 벌어. 그 차이가 정보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한 농사 매매가 있고 이용한 급등주, 세력주 농사 매매가 있습니다. 자본이 무한대라고 봤을 때 먹히는 방법입니다. 농사 매매의 가장 기본 원리가 요겁니다. 그러면 5대5의 확률을 급격히 7대3까지도 평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빠져나올 기회를 주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이게 변곡점 매매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표기까지 꼭 해주세요. 옛날에 주식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은행이나 투신, 자문사 등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까? 기관들이라고 하죠. 근데 타인의 자금으로 매매합니다. 연기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국민 기금이잖아요.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다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큰 돈으로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아니 저 기관들은 어떻게 하길래 남의 돈 불려서 자기도 벌고 남도 이득 보게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개인들은 90% 깡통인데 저 사람들은 안중적으로 벌어. 그 차이가 정보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정보가 많으니까 아니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정보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개인은 1000만원 가지고 1억을 한 방에 벌려고 달라들고 기관들은 100억 1000억을 가지고 1년에 5% 10%만 물론 수수료도 받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보력이나 매매 이런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오히려 개인들이 매매 더 잘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욕심 때문에 잘 하다가도 위험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연기금이 10종목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종목을 들고 있고요. 기관, 은행, 증권사도 전부 다 수십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곡 구간을 이용한 농사 매매가 있고 3번 자리를 이용한 급등주, 세력주 농사 매매가 있습니다. 두 개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원리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FX 마진에 마틴 매매라는 이름을 붙였던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농사 매매 개념하고 똑같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FX 레버리지의 수수료가 10%가 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 60% 정도의 확률은 있어야 딸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 5대5의 확률을 적용합니다.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51%의 확률만 있어도 본전 유지가 되거든요. FX하고 달라요. 캔들이 음봉인지 양봉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한다 생각합시다. 콜을 때려서 양봉이 뜨면 2배를 먹는 거고 음봉이 뜨면 내가 다 잃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00만원 있잖아요. 첫 번째 원금 대비 1%를 베팅을 합니다.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만원. 두 번째 20만원을 베팅합니다. 잃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0만원. 또 세 번째 베팅을 합니다. 이제는 30만원을 베팅을 해요. 또 잃으면 60입니다. 자, 네 번째 베팅을 합니다. 60을 베팅을 해요. 따잖아요? 플러스 120. 이때까지 잃은 게 100만원이에요. 그럼 플러스 2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10만원부터 베팅하고 쭉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10만원부터 시작한다면은 이거 계속 먹는 거예요. 자본이 무한대라고 봤을 때 먹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슬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게 정해져 버려요. 300만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FX 마진 같은 경우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실패하면 300만원까지 도달을 해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베팅에 상한제가 없잖아요. 수수료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사 매매의 가장 기본 원리가 요겁니다. 1억 있으면은 1차 매수를 무조건 100만원, 2차 매수도 100만원, 3차 매수는 200만원, 4차 매수는 4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요. 저거는 5대5 확률 싸우지만은 이거는 평단가와의 싸움이에요. 현금 보유를 무조건 30% 이상 하고 이런 종목을 20에서 30개를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은 100만원씩 20에서 30 종목을 산단 말이에요. 1억을 하시는 분들은 30개를 샀을 때 3천만원입니다. 베팅해갖고 올라갈 확률 무조건 5대5예요. 그래서 이런 30 종목을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올라가면 물타기 들어가고 안 올라가면 물타기 들어가고 올라가면은 수익 보고 나오고 또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약간 귀찮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변곡이라는 확률을 더 추가를 하고요. 3번 자리라는 확률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대5의 확률을 급격히 7대3까지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계좌 관리라는 걸 들어가요. 통계자와 짝짓기를 적용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또 더하기 현금 보유 30% 지키고 분산 투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자리라는 것은 이 밥그릇의 3번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농사매매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면 변곡마다 분할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변곡이라는 것은 급락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변곡의 1차 매수라고 그랬죠. 급락 이후에 첫 번째 양봉 들어갈 때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땡큐하고 나오면 돼요. 100만원, 100만원 평단가 수익.
100만원 100만원 평당가 수익.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변곡점 물타기를 한다면은 4번 이상 안 들어가요. 변곡 구간이 있고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 구간의 변곡점이 제일 좋아요. 변곡 구간이라는 것은 주가가 파동이 바뀌는 이 자리들을 변곡 구간이라 그래요. 파동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보통 올라갔던 이 추세를 깨트리는 변곡 구간, 그 다음에 이 내려가는 박스를 깨트리는 변곡 구간, 그리고 이 박스권을 깨트리는 변곡 구간, 또 올라가는 요거를 깨트리는 요 변곡 구간. 그 우리가 매매해야 될 변곡 구간은 어딥니까? 여기죠. 요거는 매매하면 안 되는 변곡 구간이고, 왜 하락 변곡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최소 박스나 우상향 변곡이란 말이에요. 요런 패턴의 자리를 변곡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락 변곡, 박스 변곡, 하락 변곡, 박스 변곡, 상승 변곡.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요런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은 뭐냐면은 요 패턴 안에 상승을 얘기하는 점, 양봉이라 소리예요. 그냥 양봉이 아니라 여기서 음봉 이후에 생기는 양봉이에요. 농사매매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곡 구간과 변곡점을 이용하고 들어가면 돼요. 리먼 사태까지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급락이 터져도 기준이 있어요. 20% 이상 더 하락하고 물 타는 겁니다. 변곡 다음에 변곡이 여기에요. 그럼 평단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도중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합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20% 이상 밀려서 추가 매수, 거기서 또 20% 밀려서 추가 매수, 평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빠져나올 기회를 주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이게 변곡점 매매예요. 밥그릇 패턴은 우리가 크게 먹을 때 쓴다 그랬고, 밥그릇 패턴이 아닌데 들어갈 거는 그냥 조금 수익 나면 나오는 거고 그래요. 아까 제가 1번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매매 들어가는 거는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1차 매수에서 20% 안 건드리고 다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10억이 되고 20억이 됐을 때 복리로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계좌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계좌관리 프로그램에 뜨는 종목은 전부 다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부터 농사 들어가는 거예요. 월봉 변곡은 한 5년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시간이 문제죠. 근데 월봉상의 정말 좋은 타점은 시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래요. 우리가 차트 분석이나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5분봉 분석하는 거랑 1분 분석하는 거 누가 신뢰도가 높으냐? 1분이 높아요. 5분봉하고 15분봉? 15분봉이 확실히 높습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판 가격보다 아래 가격이 더 세.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좀 전에 봤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하세요. 주식단태였습니다.